자, 그 프레임워크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좀 이거를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1990년이라 해볼게요. 이제 웹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웹사이트를 만든다는 것, 혹은 뭐 웹앱이라고도 하죠. 웹앱이라고도 하는데, 요걸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웹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단순 웹사이트가 아니라 이런 동적인 서비스, 뭐 네이버 같은 거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자 이제 A씨가 있어요. A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프로젝트를 합니다. 프로젝트 1을 해요. 프로젝트 1이란 걸 해서 이 사람이 개발을 쭉 해가지고 한 700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하나의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잘 보세요. 프로젝트 2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 사람이 첫 번째 사이트를 만드는데 700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두 번째 만드는 데는 얼마 걸릴까요? 네, 많이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500시간이면 만들었겠죠. 네. 자, 무슨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웹사이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웹서비스라는 것은 그 안에 기술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라이터 하나도 우리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이터 안에 들어가는 점화 장치라던가 뭐 기반 기술이라던가 뭐 가스를 다루는 기술이라던가 그걸 여러분이 다 만든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유명한 말로 1990년대 어떤 그 서울 모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계산기를 직접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근데 그 계산기를 기판 사서 하는 게 아니라 기판을 처음부터 다 만드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 개판 기판부터 뭐 용접까지 다 해가지고 계산기 만드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3년이. 3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뭐 안드로이드 폰이 있잖아요. 거기다 계산기 프로그램 만들어서 돌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일반인도 한 1, 2주면 하겠죠. 네. 이렇듯 인프라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이런 인프라가 없겠죠. 당연히 인프라가 없으니까 이 사람 맨땅에 헤딩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세 번째 사이트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100시간이 걸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를 하는데 이 사람이 5시간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깨달아 버린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은 이 사람이 첫 번째 만든 웹사이트, 두 번째 만든 웹사이트, 세 번째 만든 웹사이트, 네 번째 만든 웹사이트, 다섯 번째 만든 웹사이트. 자, 이 사람이 다섯 번째 사이트까지 딱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병원 사이트라고 해볼게요. 병원 사이트. 이게 뭐야? 이게 뭐 꽃집 쇼핑몰이라고 하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 경매 사이트라고도 하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커뮤니티 사이트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이걸 딱 개발하고 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다 전부 다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코드를 보니까 모든 웹사이트가 해야 되는 공통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다? 전체의 거의 90%. 90%. 근데 이 사람이 바보같이 계속 이 90%를 만들어 온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죠. 아, 내가 웹사이트를 만들려면은 거기서 거의 대부분의 기능은 뭐다? 대부분의 기능은 거의 비슷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다음 사이트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 이걸 처음부터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어디까지 복사해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복사를 해오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네. 자, 그리고 여기 빈칸을 남겨놓습니다. 이렇게 빈칸을 남겨놔요. 그래서 여기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은 프레임워크라는 게 프레임워크. 자, 라이브러리랑 프레임워크 차이는 뭐예요? 라이브러리도 비슷하죠. 남들이 만든 유용한 코드를 정리해서 갖다 쓰는 건데, 프레임워크는 이게 자유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유도. 그게 뭐냐면은, 자, 이게 여러분이 프레임워크를 가져왔어요. 프레임워크를 이제 기반으로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빈칸 같은 게 있습니다.
빈칸.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이 프레임워크 누가 만든 거죠? 장인이 만들어. 장인. 웹사이트만 100개 만든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여기에 이제 요런 코드들을 만들 때 쓸데없는 코드는 안 만들었겠죠. 네. 그리고 잘 보세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네가 요 부분 만들어놔라고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이제 프레임워크를 줬는데, 그럼 보세요. 개발자가 할 일은 여러분 이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만드는 일일까요? 아니면은 여기 빈칸 채우는 일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빈칸 채우는 일일까요? 여러분 빈칸 채우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예전이랑 여러분 예전보다 개발이 쉬워졌다는 게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프링 부트를 선택하는 즉시 웹사이트는 이미 완성이 된 겁니다. 이미 완성이 됐고, 네. 자 여기다 빈칸을 채워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빈칸을 채울 때 문맥에 맞게 써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 아무런 규칙성 없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그냥 마음대로 넣어도 될까요? 문맥에 맞게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마음대로 넣어도 될까요? 그쵸? 문맥에 맞게 넣어야 돼요. 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프링 부트를 가져와요. 그러면 뭐다? 거의 99%의 사이트는 이미 완성이에요. 선택하는 것 즉시.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다? 빈칸들이 있습니다. 빈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빈칸들을 채우는 연습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그 빈칸을 쓸 때는 뭐다? 문맥에 맞게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네, 어쩔 수 없죠. 처음에는 여러분이 스프링 부트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다? 외우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외우는 방식. 그리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컨트롤러는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넣으세요 라고 하면은 처음 배울 때는 이걸 왜 그런지 몰라요. 당연히 모르겠죠. 네. 근데 여러분 운전 처음 배울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왜 이제 그 기아를 바꿀 때 이걸 눌러야 되는지 모르다가 운전을 2년, 3년, 그리고 수리센터도 몇 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몇 번 보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해가 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우리 전략은 뭐냐면은 처음엔 제가 이제 그냥 외우게 시킬 거예요. 이런 류의 코드는 이런 식으로 쓰세요. 이런 류의 코드는 이런 식으로 여기다 넣으세요. 이렇게 알려줄 거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걸로 이제 무슨 사이트 만들다 보면은 각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됐어요.